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성주에 나타난 서북청년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성주의 사드 관련한 갈등이 지금 아주 피크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지금 투쟁을 줄기차게 잘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죠? 네, 그 서북청년단이 나타났는데 네.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북한에서 사회개혁 당시에 이렇게 월남을 한 이북에 있던 이런 청년 단체가 그 46년에 서울에서 이렇게 결성한 것이 극우 반공단체로 서북청년단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좌익 색출 업무를 돕는 등 좌우익이 충돌할 때마다 우익 진영에서 이렇게 선동을 담당을 하던 단체인데 예를 들자면 그 47년도에 3.1절 시가행진 당시에도 꽤 충돌이 있었고 이게 무조건 공산주의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약간 이 단체의 모토 같은 거라서 제주 4.3 사건이 굉장히 큰 서북청년단의 만행이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도 미군정을 도와서 무자비한 살상에 가담을 하기도 했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출신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서 사실 미군정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 테러 집단으로 활용한 거지. 네, 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걸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4.3 제주 항쟁인 네. 거죠. 그 항쟁 때 국민들의 어떤 열기를 탄압하는데 이제 이용을 해버린 거죠. 네. 재건하겠다고 나타났던 놈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주에 가서 성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일단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빨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6월 22일 집회 때 저 중에 뭐 간첩이 있다. 그 주민들한테 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고 있는 빨갱이들이다 이러면서 뭐 죽이자라는 얘기까지 미친놈들 아니야. 구호를 선창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주민에 대한 집단 행동 및 포거 및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욕설과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을 몰아세워놓고 다 같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네.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주택을 무단 침입하고 있고 네. 또 현수막이랑 깃발 등을 훼손하면서 이게 재물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손괴죄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폭언, 주거침입, 재물 훼손 등 굉장한 만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소성리 회관이라고 골프장 네네.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소성리 회관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집회도 계속 하시고 네. 드나드는 차량과 인원과 물품들을 계속 검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제 벌이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00명 온다고 막 신고는 해놨었는데 뭐 네. 아시잖아요. 뭐 그럼 한 70명에서 7명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경찰 쪽에서는 걱정은 하죠. 혹시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과거 제주 4.3 항쟁 때 서북청년단이라는 놈들이 했던 짓거리 그게 지금 성주에서 하는 그 행동이랑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지금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테러.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위가 높은 얘기도 있어요. 뭐 여성분 앞에서 갑자기 노상방뇨한다든지. 그 미친놈들이지. 그 제주 4.3 항쟁 때 서북청년단들이 했었던 만행을 기록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아연 실색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제가 하나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장모랑 사이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교를 하라고 강요를 해요. 못하잖아요? 죽여요. 미친놈들이야. 이 세상에 이런 패륜 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재건을 하겠다고?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주 4.3 항쟁 때 얼마나 수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도일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주민분들 중에.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런 걸 재건을 해서 지금 성주에 가서 또 다시 압박을 하겠다. 이 미친 새끼들 이거는 그 경찰이 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잡아가야 돼요. 예, 지금 현재 한 행위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세력이 있다. 저는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줄을 대주는 세력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주는 세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 수사를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 주민들도 이런 이렇게 훼손된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서북청년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건 다 북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망국 집회고 이런 얘기 하면서 100% 정당한 행위였다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경찰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장이나 행동이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일단. 그리고 테러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라는 게 이권 때문인지 여기에 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 무인기 같은 거 조사해보니까 북한이 한 게 맞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가 사실은 사드를 거기 설치해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혹시 이제 미국이 그런 것들을 북한이 한 것처럼 공작을 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역사가 또 반복돼서 미군이 이런 걸 혹시 이용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예, 무인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국방부 말을 믿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엔군에다가 합동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합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믿지 못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네, 일단은 뭐 국방부에서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도 제기가 됐었던 문제들이 과연 그 비행기가 530여 킬로미터를 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근데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일단 북한이 했다. 그런 부분으로만 밀고 나가는 거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북한이 한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조사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비행체라고 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비행기는. 근데 그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그냥 갖고 와서 그걸 개조한 정도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제품인 거죠. 네, 성능 좋은 그런 완제품이라서 그건 사실 비행 능력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어떻게 원격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있다고 했었잖아요. 성주 사진. 네. 어떤 사진이 찍혀 있는지 아직 발표는 안 했거든요. 뭐 보안상 이유로 발표는 안 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매단 그 카메라가 그 정도의 성능이 가능한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능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왜 달았냐. 그렇죠. 그렇게 500kg 넘게 한다면 안전하게 더 작은 모듈화된 카메라에다가 망원 렌즈를 붙여서 하는 게 더 상식적이거든요. 상식적인 설계인데 네.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설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송병호님이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비행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리고 추락을 해서 발견됨으로 해서 그 주한미군이라든지 이제 국방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이더가 그걸 못 잡는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필요해. 그렇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성주 사드 기지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이거 의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를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갑자기 서북 청년단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그 우익 집회를 해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가 치밀한 어떤 계획과 그런 걸 설계가 한 것처럼 있었던 보인다는 예. 거죠. 그리고 저는 사드 문제를 좌우익으로 생각을 하고 서북 청년단 애들이 떠드는데 사드 문제는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한민국의 그 존립 자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포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풍토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TK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네. 왜 거기는 이번 대선 때도 왜 굳이
2번을 찍나 뭐 그런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 학술적으로는 빨갱이라고 계속해서 그 프레임 씌우는 그거가 그 풍토에 남아 있는 거래요. 그 어떤 두려움이 그렇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라서 적색 공포. 네. 그런 거를 계속해서 다시 끄집어내면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그게 먹힌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거죠. 아직까지 전쟁을 겪은 세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있었던 그 가난과 비참함을 겪은 세대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반공교육 세대거든요. 반공 프레임 엄청나게, 예전에 뭐 김일성 그림 그리면 돼지, 늑대 뭐 해가지고 학교에서요? 웅변대회도 했어요. 정말요? 뭐 북한의 김일성이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웅변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예,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많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적색 공포. 야, 빨갱이들 어떻게 할 거야? 빨갱이들 득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망한다. 빨갱이들 오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덧씌우게 하는 게, 그런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는 서북청년단. 경찰에서는 이들을 집시법으로 보장해 줄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했었던 범죄들을 모아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을 해버린 거죠. 네, 재건하겠다고 나타났던 놈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주에 가서 성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일단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빨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6월 22일 집회 때 저 중에 뭐 간첩이 있다, 그 주민들한테 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고 있는 빨갱이들이다 이러면서 뭐 죽이자라는 얘기까지 미친놈들 아니야. 구호를 선창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주민에 대한 집단 행동 및 포괄 및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욕설과,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을 몰아세워놓고 다 같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성주에 나타난 서북청년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성주의 사드 관련한 갈등이 지금 아주 피크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지금 투쟁을 줄기차게 잘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죠? 네, 그 서북 청년단이 나타났는데, 네.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북한에서 사회개혁 당시에 이렇게 월남을 한 이북에 있던 이런 청년 단체가 그 46년에 서울에서 이렇게 결성한 것이 극우 반공 단체로 서북 청년단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좌익 색출 업무를 돕는 등 좌우익이 충돌할 때마다 우익 진영에서 이렇게 선동을 담당을 하던 단체인데, 예를 들어 대규모 집회를 이제 벌이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00명 온다고 막 신고는 해놨었는데, 뭐 네. 아시잖아요. 뭐 그럼 한 70명에서 7명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경찰 쪽에서는 걱정은 하죠. 혹시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과거 제주 4.3 항쟁 때 서북청년단이라는 놈들이 했던 짓거리, 그게 지금 성주에서 하는 그 행동이랑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지금 패턴이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테러, 방금 양세병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위가 높은 얘기도 있어요. 뭐 여성분 앞에서 갑자기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그 미친놈들이지. 그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네.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주택을 무단 침입하고 있고, 네. 또 현수막이랑 깃발 등을 훼손하면서, 이게 재물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손괴죄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폭언, 주거침입, 재물훼손 등 굉장한 만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소성리 회관이라고
골프장 그 네네.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소성리 회관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물품이 들어가는지 이제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집회도 계속 하시고 네. 드나드는 차량과 인원과 물품들을 계속 검시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자면 그 47년도에 3.1절 시가행진 당시에도 꽤 충돌이 있었고 이게 무조건 공산주의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약간 이 단체의 모토 같은 거라서 제주 4.3 사건이 굉장히 큰 서북청년단의 만행이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도 미군정을 도와서 무자비한 살상에 가담을 하기도 했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출신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사실 미군정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 테러 집단으로 활용한 거지. 네, 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걸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4.3 제주 항쟁인 네. 거죠. 그 항쟁 때 국민들의 어떤 열기를 탄압하는데 이제